이른바 이재명 측근이라 불리는 민주당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에 이어서 오늘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6인 나부터 내려놓겠다라고 하며 오전 10시에 깜짝 기자회견했습니다. 민주당의 쇄신바람, 실제 정치권의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재명 후보에게 반등의 계기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7인회 멤버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7인의 멤버 김남국 의원이셨습니다. 안산으로 이사 오세요. 예. 다음 네. 정권에서 일체 임명직 맞지 않겠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어요. 정성호 의원이 좌장격이고 아마 김남국 의원이 제일 그 나이가 어린 축에 드실 텐데 반성, 쇄신 이런 각오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7인회의 임명직 맞지 않겠다라는 선언. 네,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어떤 실망감도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 후보자가 반성을 한다라는 의미로 계속 국민 여러분들께 진정성을 갖추면서 반성하는 모습으로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반성은 있지만 쇄신과 변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뼈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하면서 그냥 반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장의 작은 것이라도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 시작을 신호탄을 누군가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어제 긴급하게 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임명직 막지 않겠다라는 선언만 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재명 후보 35% 박스권이다 흔히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지금의 지지율 정책 극복할 수 있냐? 특히 이규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출직에 계신데 선출직이 임명직을 안 가겠다는 게 그게 큰 기득권 내려놓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더 빨리 또 쇄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시다는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에 그치지 않고 네. 저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 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제 또 송영길 대표님이 또 마음을 또 이어받아서 네.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그 외에 저희 민주당의 잘못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쇄신과 반성이 또 새로운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가깝게 실시될 거로 되는 그 지방선거에서 또 청년들의 공천을 30%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586 용퇴 선언 나부터 송영길 대표가 나부터 불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정말 애쓰는구나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로 하면 됐다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한편 하시는가 하면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송영길 이후에 자발적으로 누군가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이어져야 될 텐데 혹시 관련해서 그 다음 타자가 누군지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아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죠. 깊은 고민을 또 해야 되고 본인이 또 결단 내렸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구 주민들에게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신중하게 용퇴를 고민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들은 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 민주당의 어떤 변화와 쇄신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했던 어떤 그런
불출마 선언에 예. 뒤따르는 이어지는 그런 선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을 거라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동시에 정말 많은 선배님들께서 정말 어렵게 자리를 비워주셨는데 그 빈자리를 청년들이 또 새로운 어떤 변화된 정치로 채우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청년들도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다음에 어떤 정치 세대 교체,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장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세 곳의 재보궐 무공천하겠다라고 송 대표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서초나 대구 이런 곳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한 6군데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말하자면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남은 곳이 이 세 곳 말고는 예, 서초나 대구 이런 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서초나 대구는 본인들이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공천을 권영세 총장이 뭐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어떤가요? 30년, 40년 정말 험지에서 그 네. 텃밭을 바꾸면서 민주당의 깃발을 꽂고 뿌리를 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도 계시고. 대구에도 계시고 서초에도 계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네. 아마 이번에 저희가 세 곳 저희의 어떤 잘못과 책임으로 무공천 한 곳 이외에는 네. 출마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후보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송 대표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삼선 연임 제한을 제도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난관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다선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 이게 법이 만약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해서 이게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도적인 좀 의문점도 있습니다. 우선 다선 의원들은 반발하지 않을까요? 당내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 쟁점인데요. 하나는 다선 의원들의 반발 하나가 있을 거로 보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위헌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삼선 금지가 아예 원천적으로 삼선 이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연임 제한이기 때문에 한 번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또는 다른 지역구에서 또 출마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면 네. 위헌 시비는 아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연임 중간에 한 번 쉬면 된다. 예. 네, 한 번 쉬거나 또 지역구로 옮기면 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비례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전자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다선 의원들의 반발. 예, 삼선 제한 연임 금지를 저희 당원들에게 묻거나 국민들에게 물으면 아마 거의 90% 이상 다 찬성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걸 이제 국민들께서 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삼선 연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것이 또 당내의 갈등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분들의 이해와 또 그리고 존중 또 그런 동의를 구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한 달 전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당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현재 여야 통틀어서 3선 이상 의원들이 73명, 민주당 소속이 43명이에요. 3선 이상인 분들이. 네. 예. 이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네.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네. 그게 국민들의 그 민심과 뜻 그리고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 각자가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전부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뜻을 이어가 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어제 저희들하고도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정치개혁이 뭐 말하자면 사람 물러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에 좀 집중해야 된다. 말하자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나 결선 투표제 등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더 본질적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 제도 개혁 과제 두 가지 같이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가야 된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처음에 쓰신 글을 사실은 그 기자님들이 잘못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586 용태론을 김종민 의원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네.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까 제대로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하지 못하면 용퇴해야 된다 그런 어떤 조건 전제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86 용태론으로 이제 글을 써서 아마 네. 김종민 의원님의 진위와 좀 다르게 읽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인물과 제도 개혁이 두 가지가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네. 국민들께서 총선이나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의 세력 교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오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항상 그 주류는 바뀌지 않고 살짝 일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수혈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뭔가 바뀌는 것처럼 저는 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치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드리려고 한다면 네. 그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메인스트림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그게 단순하게 그냥 인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젊다라고 해서 실력이 보장되지도 않고 또 젊다라고 해서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뭐 인물이 바뀌는 거 어떤 특정 뭐 나이대나 이걸로 해서 바뀌는 거는 타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이번에 네. 같이 함께 뒤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 대거 공천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는데 당장 지방선거에서 뭐 30%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30%라는 딱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말하자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실력과 무관하게 나이로 교체하는 것,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비판과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어떤 지방원을 준비하셨던 네. 여러 정치 후보자들께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나 반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특히나 그 뭐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경력과 뭔가 노력 정말 희생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정 부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현황을 보게 되면 네. 뭐 지방선거는 한 10몇 %밖에 되지가 않고요. 네. 청년 정치인들이 한 네. 30대, 20대, 30대까지요. 그 다음에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양당 통틀어서 10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청년을 30%까지 강제해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자인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네.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목표치가 정해져야 된다고 좀 봅니다. 예, 국민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쇄신안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